네, 인구 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한쪽의 의견만 지금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들만 과도하게 대표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 급증 이런 것이 equalizer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엔 지금 얘가 이런 역할을 해줄 거야. 우리한테 뭐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앤데요.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걔가 볼 때는 굉장히 뉴트럴한 것 같지만, 즉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걔네들한테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 그걸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고요. 문화적인 가치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얘네들이 힘이 강해질수록 여기에는 지금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단지 지금 데이터가 막 이렇게 급증을 한다라는 거, 이거를 트래픽을 높이는데 이거 지금 사람들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높여야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결과, 적절한 결과가 뭐였어? 사람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요약문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데이터, SNS, 알고리즘 다 한 묶음이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사용하게 되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알고리즘이냐 SNS 같은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큐레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선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향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트래픽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줘야지 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28-2요. 인간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었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자문자답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not truly connected, 서로서로한테 연결되지 않은 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까? 라고 얘기했었고요. 이제 질문하면서 그거를 아날로그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단어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어는 연결이라는 connect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거야. 그럼 이제 연결이라는 옛날 언어라고 가면은 옛날의 언어 연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짜 딱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를 얘기했다면 요즘 세상에서 connected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랑 연결되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했을 때 not much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너무너무 연결된 채로 보내요에 대한 얘기였죠. 그걸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 우리 계속해서 무언가를 업로드해요. 내 생각, 판타지, 의식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해? 우리 핸드폰에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거기에 심지어 추가적인 센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도 사용하고요. 다른 AI 보조 장치도 사용하고요. 등등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 우리 스스로가 인간 웨어러블 기기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인간이 기계화되고 있는 거.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왔고요. 지금은 You of Thing, 지금 인간 인터넷 시대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인간을 격화시키는 거지. 그치? 냉장고나 스마트 TV나 냉장고랑 다를 바가 없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조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우리 스스로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장치 속에서 보여질 수 있고요. 우리를 이렇게 세상이랑 연결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시켜주는 많은 장치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딱 완전한 그 정체가 아니라 어떻게 남아있다 그랬어? 디지털 파편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카페의 어느 회원, 이 블로그의 누구, 이 뭐 인플루언서 누구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냥 어떤 디지털 세계의 한 파편일 뿐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결국에 우리가 뭐야, 굉장히 거대한 디지털 세상 속에 굉장히 작은 칩밖에 안 돼요 라는 거였고요.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조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약문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 당연히 어떻게? 디지털 기계에 tethered라고 하면은 묶여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연결된 채로 connected의 동의어예요. 뭐 당연히 connected 같은 거 썼어도 괜찮았겠지. 자, 연결된 채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흐려졌어. blurring. 경계가 흐려졌어요. 뭐랑 뭐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그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거지. 내가 마치 인터넷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기보다는 fragmented 조각조각 그 안에 쪼개져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약간 부정적인 어조의 글이었죠. 그쵸? 자, 그 다음 28-3이요. 인터넷에 대한 얘기였고,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우리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만들어, 내 어떤 의견에 갇혀있게끔 만들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했다가 근데 아닐걸? 인터넷 좋은 점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일단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너를 정보의 버블 속에 가둬버릴 거고요. 너가 원하는 사실만 보게끔 만들 거래. 당연히 이거는 부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경고도 하고 있고요. 핸드 링잉이라고 해서 이제 손떨림이란 뜻이었지. 마찬가지 뭔가 울림을 주고 있어요. 걱정을 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일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다른 일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좋은 점을 갖다 줄 거야. 좋은 일을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었냐면, 과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역의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것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 1시간 동안 반복이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 라고 얘기했죠. 결국에 얘가 의미하고 하는 게 뭐였어? 우리는 굉장히 소수의 의견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죠, 과거에는.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인터넷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진술을 가지고 있어. 즉 많죠. 마찬가지 모든 거짓 정보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팩트 체크도 되고 있고요. challenged 이의도 제기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사실 확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너가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다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웹서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이거 왜 하는 거야? 무언가 알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해줬어? 지식의 민주화요.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 이거를 지식의 민주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에 이 글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얘기였죠. 그 장점이 뭐야 라고 한다면 지식의 민주화요 라는 얘기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요. 인터넷이라는 게 지식을 민주화시켰어요. 즉 대중적으로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겠지. 대중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위에서 나왔던 몇몇의 관점만을 보게끔 했어요 라는 얘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정보들 뭐 할 수도 있어요? 팩트 체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게 카운터링이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거예요. 뭐랑은 반대되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로부터는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던 거랑은 반대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부분 꼭 보라 그랬어. 그치? 이게 지금 너네가 지난번에 어렸던 함축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함축 문제랑 연결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해봐야 돼. 자, 29-1이요. 취약성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뭔가 변화를 피하고요. 왜? 취약함을 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변화의 개방적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뭐예요?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취약함을 피하냐? 안 변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겠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 한번 해봐. 너 옛날 친구 만나잖아?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떤 거 볼 수 있어요? 걔네들이 어디 있냐? 여전히 어떤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 란 얘기였지. 즉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어요 란 얘기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연결시켰어? 그니까 걔 뭐하지 않은 거야? 자기 스스로를요 그 취약한 아프니스에 두지 않았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변화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줬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인간은 성장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시도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실패나 조롱당할 수 있게끔 만들죠. 즉,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동안에 당근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조리해 보일 수도 있어.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 당연히 싫어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오픈 마인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인간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피하는 그런 경향을 타고났거든. 당연히 취약한 건 피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에 부딪히려는 시도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픈 마인드니스라고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였지. 뭔가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얘네들 어떤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요.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해보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오픈 마인드니스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취약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요.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변화에 저항해요. 당연히 왜? 취약함을 피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학습할 기회를 제한시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요. 아프니스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야 돼요. 뭐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취약성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지라도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자, 29-2요.
아이들이 가지는 그 기대감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난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expectation이라는 게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거야. 밑에는 다른 말로 표현이 돼요. 뭐 label 이런 단어 나오고 identity 이런 의미도 나오지만 일단 그게 지금 기대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건 expectation이다 라는 거 키워드 꼭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나왔었지. 쓰레기통 그 얘기 해주면서. 그치? 첫 번째 두 가지 그룹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한테 뭐 했어? persuasion. 설득했죠. 그치? 야, 교실이 깔끔해야지 라고 설득했어요. 이거 효과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치? 있었다고 했었지. 뭐라고 연결시켰어요? 쓰레기의 양이 증가했어요. 근데 어떤 쓰레기의 양이 증가했다 그랬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 양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 있는 양이 증가했다라는 건 교실에 있는 쓰레기 양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즉 교실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했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increase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쓰레기 양이 증가했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즉 교실이 깨끗해졌어요. 효과는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오직 일시적으로만요. 디테일의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 보면 알겠지만 아마 어디가 들어가야지?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지? 근데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얘기죠.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갔었어야 됐을 거야. 그쵸? 다른 그룹 얘기잖아. 근데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근데 또 다른 그룹은 마찬가지 얘네들도 똑같이 원래는 15%밖에 쓰레기통에 안 넣는 애들이었는데 이번에 얘네들은 뭐 해줬어? 칭찬해줬어. 너무 잘했다. 이렇게. 너 진짜 잘 치우는 애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금 80% 이상을 집어넣었고요. 더 효과가 있었고요. 여기서 still 2 weeks later 2주 뒤에까지 그랬어요 란 얘기는 temporarily랑 반대되는 표현이다 그랬었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이 그 기대감이랑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걔네한테 너 되게 이런 애구나,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들의 레이블, 이름표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레이블이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죠. 위에서는 expectation, 기대감이라고 했어. 그 기대감 어떻게 해주는데 방금 실험에서는 칭찬해줬어요. 그쵸? 그 칭찬해주면서 이런 애구나 이런 식으로 즉 레이블 이름 붙여주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말로 표현하지? 가 아니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줬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얘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이 이름 붙이는 거 어떻게 갔지?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 정체성이랑 연결시켜주는 거, 즉 어떻게 하는 거? 도와줘가 아니라 너 도와주는 애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아, 난 이런 애구나 라고. 명찰이 붙어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거에 맞춰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이들의 행동은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대를 보여줄 수 있냐? 칭찬을 해주는 거였지. 위에서는 congratulate, 칭찬해주는 거였어. 그래서 긍정적인 강화해주는 거요. 칭찬해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강화가요. 오래 지속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뭐 해주면서? 걔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면서요. 됐어요?
자, 29-3이요. 관계 유지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자, 첫 번째도 얘도 이제 질문을 시작했는데, 질문의 어조가 어떤 거였냐면, 자,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관계를 유지하고 밸런스를 맞춘다. 그 밸런스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은 왜 굳이 but are aiming for the middle ground 굳이 그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 이거 중간 지점 균형을 맞추려면 너무 힘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대답은 애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지. 왜? 애쓰지 않으면 다 망가지니까. 이렇게요. 자, 관계에서 좋은 점은 뭐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 그랬었죠. 잘 유지가 되면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요. 우리 보통 시너지 효과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너랑 나랑 같이 모였는데 우리 둘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거,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수 있어? 내가 개인으로서의 잠재력도 실현할 수 있는데요. 팀으로서의 잠재력도 실현할 수 있어. 나도 잘 되고 팀도 잘 되고 1+1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야. 자,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에 근데 잘못되면은,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손상을 입은 관계에서는요. 즉 한쪽만 노력하면 이란 얘기가 나왔었죠.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고요. 즉 그래서 뭐 할 거야? 전체가 있어봤자 있는 이만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인데 0.5만도 못해 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 그쵸? 돈을 한 대 모은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거야. 그치? 나 혼자 모으는 것보다 같이 모으면은 더 잘 모일 거고 이자도 더 많이 붙을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만 디파짓 넣고 한 사람은 빼. 즉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부도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오직 한 사람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그 불충분한 재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관계가 망가질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start bouncing, insufficient fund는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합치는 게 혼자 있는 이만 못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overdraft protect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뭐 초과 인출 보호 제도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곁다리로 1+1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도움은 안 돼. 어차피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냥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도와주는 이런 장치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조금 한 거는 해결할 수 있겠지. 10불 정도는 남겨놓고 너가 아예 파산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충분하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초과 인출 보호 장치, 이게 핵심이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 이렇기 때문에 라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글이었어요. 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중요해. 왜 중요해? 다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즉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등하게 기여를 하고요. 서로 서포트를 해줘야겠지. 그래야지만 관계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neglecting 유지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불균형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collapse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30-3은) 공유경제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이거 내가 꼭 가져야만 해 라는 소유였다면 지금은 뭐 한번 써보지 라는 assess, 접근, 이용으로 개념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소비에 대한 인식 얘기 먼저 나와야겠죠. 우리가 가치에 대한 소비 인식도 달라졌고요. 기술도 발전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ownership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assess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사서 몇 번 쓰면 사실 없어질 거 다 알잖아. 근데 이용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라는 게 그 가치를 잃게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도 있어? 자원을 접근한다라는 거, 이용한다라는 것은요, 더 적은 위험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뭐 사기 당할 위험도 별로 없는 거고, 내가 이거를 망가져서 고칠 위험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더 적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를 구입했을 때 재정적이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빌려 쓰든 돈을 주고 빌려 쓰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큰 거죠. 뭔가를 구입해서 쓰는 때의 로스가요. 위에 거랑 같은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뭐가 등장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협력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요.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요. 그 전통적인 사업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였죠. 전통적인 사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이게 부정적이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게 그렇게 될 만큼 지금 너무 인기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요. 자, 소비자의 행동이 예전에는 소유하는 거였다면 지금 한번 접근해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접근이라는 게 더 적은 위험이랑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경제라는 게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기업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31-1이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의사들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알아야 돼.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도 치료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잘 치료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숙련된 임상의들은 굉장히 자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여기서 커맨드는 지식이라는 의미였지. knowledge의 뜻이었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치?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뭐가 중요하냐? 이 질병이 환자한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환자들마다 엄청 타격을 받냐, 조금 타격을 받냐라는 여지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차이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라고 했을 때 전형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있겠구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요. 당연히 뭐 하게끔 해줄 거야? 이 감정적인 부분을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이 뭐 평가하는데, 진단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약문을 이렇게 보셔야겠죠. 당연히 임상의들은요, medical expertise 전문 지식도 중요해요. 그치? 의학적인 전문 지식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모두 알아야 돼. 어떻게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 질병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효과적으로 잘 치료해주기 위해서요. 그쵸? 31-3이요.
자, 지능지수 상승에 대한 얘기였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IQ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였죠. IQ 점수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대. 그럼 이렇게 IQ 점수가 증가하는 걸 플린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 글 전체는 플린 효과에 대한 설명글이에요. 플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즉 유전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뭔가 영양이 개선됐고요. 건강적인 요인이 개선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능이 상승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대요. 자, 밑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다가 그 정보를 갖다 썼는데 정말로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들이요. 없는 나라들이요. 평균적인 IQ 점수가 높더라.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됐고요.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질병과 싸울 수 있을수록 IQ 점수가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밑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IQ 점수 상승이야? 그게 왜 때문에 상승해? 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건강 개선, 역량 개선 이거요. 그래서 일단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야. IQ 점수 상승, 건강, 역량 개선 이 두 가지요.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밑에 건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테스트 스코어 이 테스트 점수를 봤는데 실제로 증가가 보였어. 근데 어떤 데서 증가가 보였냐면 문화를 배제한 실험을 했더니 증가가 보여졌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를 배제한 실험이라는 거는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 우리가 좁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문화야. 전체적인 뭐 환경 이꼴 문화 큰 범위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건 뭐 프랑스 문화, 한국 문화 그냥 각 나라만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문화는 지능에 영향을 안 줘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문화는 지능에 영향을 안 줘 라고 얘기한 그 문화가 여기서는 그냥 정말 작은 개념으로 미국 문화, 프랑스 문화, 아프리카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즉 나라별로는 차이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 밑에 부분에 1940년대가 1990년대가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40년대 문화, 90년대 문화 이렇게 나눠서 또 큰 범위로 문화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화라는 개념은 그냥 나라라고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좋아. 알겠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면서 문화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라별로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역량이 그 다음에 건강 개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는 무슨 얘기였냐면 나라마다의 그 영향력을 배제하고 만약에 얘 이런 그 뭐지? 요 레이븐 테스트가 뭐냐면 진짜 뭐 너네가 그 IQ 테스트 할 때 보는 뭐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거 주고 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긴 지문을 읽거나 뭐 영어로 된 시험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권 사람들이 더 잘 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문화적 차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봤는데요. 여기서 지능 점수 차이가 많이 났대. 자,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 1990년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아, 과거보다 현재 정말 지능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40년대랑 90년대가 무슨 차이가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여기서는 IQ 점수가 정말 향상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 IQ 점수가 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 글이 잘 수미상관 구조로 끝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이 개선돼서 그래 라고 끝났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얘기를 덧붙여준 거지. 추정하는 거야. 근데 아까는 역량이 개선됐고 건강해져서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집어넣어 준 거야. 은근슬쩍. 그게 어떤 이유였던 거야? 아마 생각해 봤을 때 1990년이랑 1940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른 아이템들을 여러 동시에 하는 거잖아.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했었죠. 이게 1990년대 사람들이 막 빠르게 무언가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 일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지. 이런 걸 하면서 아마 향상됐다라는 걸 반영한 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이 밑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추론이랑 관련된 지능 검사였어요. 그래서 이 상이한 아이템들을 처리하는 능력 얘기를 지금 추론 능력이 그러면서 상승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사실 주제문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왜 그런지 보면 되겠고, 이해를 못할까봐 이거야. 지금 보면은 이게 플린 효과거든? 플린 효과에 대한 얘기야. 지금 지문에 나와 있던 영어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네이버 사전 보면은 그냥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향상이 됐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이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레이븐 테스트. 그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게 왜 향상이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요. 현 세대들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잖아. 유튜브 하고요, 쇼츠 보고요, 이런 것들. 즉 40년대랑 90년대랑 지금 상이한 아이템들을 다루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이 향상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라는 거고요. 얘 1번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3번. 또 뭐 때문인 것 같냐면 역량 상태도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애초에 원인이 1, 2, 3 여러 가지였어.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짧은 지문에다가 다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지문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역량 개선, 건강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요약문도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이거는 플린 이펙트에 대한 얘기예요. 플린 이펙트가 뭐야 라고 한다면 지능이 IQ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근데 그거 왜 때문인 것 같아? 얘기했잖아. 건강과 역량이 개선돼서요. 뭐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핵심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현대사회 경제가 발전하고요. 부유해졌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까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6이요. 수학적 분석에 대한 얘기였지.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수학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수학 공식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생물학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학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학자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디테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쵸? 자,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래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던 디테일드 세부적인 것들이요. 공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학화되는 과정에서 없어져요. 라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수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야, 그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비난을 받아요. 약간 비판적인 어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글을 썼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 대한 글을 썼냐? 이 Young Investigator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당연히 Young Investigator, 이 수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Reality Avoiding Theorist라고 얘기했어. 현실을 회피하는 이론가들. 얘가 지금 수학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쭉 나열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 뭔가 구체적인 거 싫어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수학자들 어떻다 그랬지? 걔네들은 사실보다는 미학적인 걸 좋아해요. 라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뷰티라는 게 조금은 위에 나와 있던 디테일이랑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바이올로지스트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해줬어. 생물학자라는 것은 애초에 특정한 굉장히 구체적인 특징이 많고요. 규칙에서 벗어나는 미묘한 예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단순함에서 시작했고요. 엘리건스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를 뭔가 다를 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 한다 그랬어?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이 abundance, 풍부함을 silence, 묵살시켜요, 간과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수학이 되는 과정에서,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진다, 간과된다. 그냥 그래 주제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수학은 문제를 분석하도록 단순화시켜줄 수 있어요. 뭐 이건 좋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간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판가들은 비난하는 거지. 이 수학가들이 엘리건스, 즉 뷰티, 미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요. 세부적인 사실보다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됐어? 12번이요. 자, 얘는 그 인간 멸종, 보존에 대한 얘기였죠. 인간은 멸종하는 게 나아, 보존하는 게 나아?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글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우리 왜 살아? 너 왜 살아? 라고 하면은 내 종을 보존해야 되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의미이자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종족 보존이요. 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인간은 근데 또 지적인 동물이고요. 이 지적이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였어? 도덕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preserving our genome, 우리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 즉 어떻게든 바락바락 살아남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는 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요. 자, 왜 그래요?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도덕적이고 intellectual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그랬었죠. 자, 인간이 살아남는다 라고 한다면 근데 너만 살아남고 나머지 생명체들을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인간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진짜 비참하게 살아남았고요. 모든 게 박탈된 채로 살아남았다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라고 가정했고요. 또 굉장히 척박하고 에일리언 뭐라 그래? 이상모한 외적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외계의 그걸 뭐라 그래? 떠올려봐. 뭐라 그래? 친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그치? 그런 좀 친숙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너가 딱 너만 살아남았다면 그럼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쓰였는데 너네 기억날 거야. 주제 찾아봐, 유제 찾아봐 라고 해서 계속 들어갔던 개념. 어떤 개념이야? 이 개념이었죠. 스페이스 세틀먼트라는 거야. 왜 우주 정착에 대한 얘기였어? 제일 앞쪽에서 앞문장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랬지. 지구는 이미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 화성으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굳이 너네만 화성에 가서 살아남는 게 과연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상황 다 어떤 상황이야?
화성 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만 살아남아서 화성 가잖아? 근데 이러면? 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우주에 정착한다라는 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야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차라리 인간이 멸종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경우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좀 더 윤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라고 약간 질문을 던져주는 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너만 바락바락 살아남기보다는 조금 인간이 같이 그냥 멸종되는 게, 같이 죽는 게 좀 더 윤리적인 선택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요. 뭐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리니지, 계통, 혈통 이런 뜻이죠.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요. 당연히 그게 목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가? 우리의 종족을 유지해서 바락바락 화성 가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뭐 하면서까지? 다른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요. 그리고 그런 영속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면서까지 살아남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마지막이지 이게? 자, 1-14요. 아이들 뇌에 대한 얘기였죠. 아이들 뇌는요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서요 광고를 이거 애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주 노출되다 보면은 그걸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자, 아이들의 뇌는 끊임없는 absorption, 흡수 상태에 있어요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 여기서 라는 얘기였고요.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지금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요 규제되고 있죠.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요 뭐 그거 좋아. 그렇지만 사실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거지. 왜 잘못된 안정감이야? 규제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잘못된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지. 다행이 아닌데요. 그쵸? 왜? 언어학습처럼요 아이들은 그걸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줄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면 되거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더라도요, 명시되지 않더라도요, 향해지지 않더라도요,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스폰지 같은 말랑말랑한 흡수력 준 내가요,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연구원들이 심지어 뭐라 그랬어? 애들이 10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진짜 많은 광고들을 기억해낼 거고요. 노출되면은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고 자라나서요. 그게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약문 보시면요. 아이들의 뇌는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향해서 직접적으로 향해지는 그런 광고를 규제하더라도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끊임없는 만연한 광고 노출을 통해서요. 됐죠?